안녕하십니까. 이번 2-2장을 발표를 하게 된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뷰 변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뷰 변환이란 모든 물체를 카메라 공간, 즉 카메라 기준 좌표계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카메라 공간으로 변환을 하려면 저희는 카메라 피라미터 설정이 필요한데요. 카메라 피라미터 설정에는 I, 카메라의 위치, at, 카메라가 바라보는 기준점, up, 카메라가 상단을 가리키는 방향을 대략적으로 모사한 벡터,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카메라 좌표계를 만드는 건데요. 카메라 좌표계는 세 개의 축, 즉 U, V, N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N 벡터를 만듭니다. N은 카메라의 위치, 즉 I에서 at을 바라보는 반대 방향으로 만든 단위 벡터입니다. 두 번째는 U 벡터입니다. U는 up 벡터와 n 벡터를 외적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 벡터를 구합니다. v는 n 벡터와 u 벡터를 외적해서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의 위쪽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뷰 변환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하나의 점은 두 가지 공간에서 다른 좌표를 가진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월드 공간에서 AT라는 좌표가 있는데요. 이 점의 좌표는 10, 2,0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카메라 공간으로 바꿔보면 좌표가 0, 0, 마이너스 루트 101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같은 점이라도 어떤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이걸 쉽게 말하자면 마치 주전자 조종기처럼 월드 공간의 물체들이 카메라 공간으로 재정의되면 렌더링 알고리즘 적용이 쉽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공간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벡터의 내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n차원 벡터에는 a, b가 있는데요. 내적 a.b는 a의 첫 번째 그리고 b의 첫 번째 길이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하고 a2, b2 이렇게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해서 모두 더한 값입니다. 유클리드 기하에서 내적은 벡터 a, 벡터 b, 코사인 세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벡터 a와 벡터 b는 각각 a와 b의 길이이고 세타는 a와 b에 대한 사이각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내적의 부호와 크기로 벡터 관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벡터가 수직이면 코사인이 0이기 때문에 내적도 0이 됩니다. 두 벡터가 예각을 이루면 코사인 세타가 양수이기 때문에 내적도 양수입니다. 두 벡터가 둔각을 이룬다면 코사인 세타가 음수이기 때문에 내적도 음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벡터 a가 단위 벡터일 때에는 자기 자신과 내적 a.a가 1이 됩니다. 이번에는 직교 정교 기저에 대해 보겠습니다. 직교 정교 기저란 3D 공간의 기저를 구성하는 서로 수직인 단위 벡터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내적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1,0, 0,1 두 벡터가 있습니다. 이를 내적해보면 0이 나오고 따라서 두 벡터는 수직임을 알 수 있고 길이도 1이기 때문에 직교 정교 표준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2,1, 1,2이기 때문에 서로 직각도 아닐 뿐더러 길이도 1이 아니기 때문에 직교 정교가 아니며 표준도 아닙니다. 세 번째 그림의 좌표를 보면은 U1, U2의 좌표를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보면은 서로 직각이기 때문에 수직임을 알 수 있고 길이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교 정교는 만족이 되지만 X, Z, Y축 각각 2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은 아닙니다. 이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축 하나의 길이가 각각 1인 것 그리고 축들이 서로 직각인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는 곧 직교 정교 기저가 됩니다.
이번에는 뷰 변환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2D 예시를 보겠습니다. 카메라 I가 점 2,2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보고 싶은 점 P는 1,1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기준으로 좌표계를 맞춰주려면 두 가지 변환이 필요합니다. 이동과 회전입니다. 먼저 이동을 하자면 I가 2,2에 있기 때문에 원점을 카메라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즉 모든 점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점 P는 P'이라는 새로운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회전입니다.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을 X축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카메라가 대각선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좌표계를 마이너스 45도만큼 회전시켜야 합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회전 행렬 R이라 칭하는데요. 이 R을 나타내면은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이를 숫자로 나타내면은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동과 회전을 거치면 점 P는 카메라 공간에서 P'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0, 즉 카메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점은 왼쪽으로 루트 2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게 됩니다. 앞에서 이동 변환과 회전 변환을 따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 행렬 T와 행렬 R을 곱해서 RT라는 하나의 변환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곱셈을 하자면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점을 한 번에 카메라 공간으로 옮길 수 있는 최종 변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점 P, 즉 1,1,1, 이를 곱해보면 새로운 좌표 P 더블 프라임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은 이 식과 이 행렬식을 하여 마이너스 루트 2, 0,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전 변환 R은 어떻게 얻을까? 라는 답이 나옵니다. R의 그림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R은 단순히 카메라 공간의 기저와 벡터들을 행렬의 행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U 벡터 그리고 V 벡터가 각각 회전된 좌표축을 나타내고 이를 차례대로 행렬에 넣어주면 R이 됩니다. 이번에는 회전 변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원래 좌표축은 E1, E2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회전 변환을 거치면 새로운 좌표축 U와 V로 바뀌게 됩니다. 즉, 회전 변환은 E1을 U로 그리고 E2를 V로 바꿔주는 변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회전 변경을 U로 내적을 하게 되면은 E1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V를 내적하게 되면은 E2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기본 좌표기 E1, E2에서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생각해 봅시다. 이 점에 회전 행렬을 적용하면 새로운 좌표기 UV로 측정되며 이는 마이너스 루트 2, 0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즉 원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보였던 점이 새로운 기저에서는 마이너스 루트 2, 0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3D에서의 뷰 변환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 위치를 원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원점에 있어야 모든 계산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행렬을 보시면은 맨 끝에 마이너스 I 좌표가 들어있어서 이 점들만큼 카메라 위치를 이동시켜 줍니다. 현재 I의 좌표가 20, 3, 0이기 때문에 이를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 0이 나오게 되고 이거에 대한 행렬식을 풀게 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0, 1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회전입니다.
회전은 이동에 의해 월드 공간과 카메라 공간이 원점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UVN이 E1, E2, E3의 포개 지도로 나타내며 카메라 공간 기저 벡터를 차례대로 행에 배치하여 나타내게 합니다. 뷰 행렬입니다. 뷰 행렬은 카메라의 위치 I의 월드 좌표계를 원점으로 나타내는 이동 병안, 그리고 U, V, N을 써줘 나타내면 됩니다. 오픈GL의 뷰 행렬 함수는 이런 식으로 작동됩니다. 다이렉트 함수 또한 비슷하지만 행벡터 방식을 쓰기 때문에 오픈GL과 비슷한 결과를 맞추려면 전체 행렬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점정별 조명입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은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카메라에 도달하게끔 합니다. 정점 P 조명 계산 피라미터는 빅 벡터, 반사 벡터, 치산 벡터가 있으며 정점별 조명은 정점 프로그램에서 처리됩니다. 하지만 현재 정점별 조명은 이제 게임에서 많이 쓰이지 않고 보다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프래그먼트별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뷰 프로스텀입니다. 뷰 프로스텀은 카메라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공간을 잘라낸 모양입니다. 카메라 외부 피라미터에는 I, at, up이 있으며 카메라 내부 피라미터는 외부 피라미터와는 다르게 수직 시야각, 종횡비, 전방 평면거리, 후방 평면거리가 있습니다. 수직 시야각은 카메라가 위와 내려 얼마나 넓게 보는지를 나타냅니다. 종횡비는 화면의 가로 세로 비율, 전방 평면 사거리 2는 말 그대로 전방 평면 사거리, 후방 평면 사거리 또한 말 그대로 후방 평면 사거리를 나타냅니다. 카메라가 너무 가까운 물체와 너무 먼 물체는 잘라내고 그 사이에 있는 것만 화면에 보이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뷰 프로스텀 컬링입니다. 뷰 프로스텀 컬링은 폴리곤 메쉬를 감싸는 직육면체 혹은 국을 미리 계산하고 CPU 프로그램에서 바운딩 볼륨이 뷰 프리스텀 바깥에 있는지 테스트해서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물체를 미리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카메라 시야 밖에 있는 물체는 굳이 GPU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주전자가 밖에 있는 외부 결계에 닿아서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뷰 프리스텀에서 폴리곤을 자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영 변환을 사용해서 뷰 프리스텀을 단순한 직육면체, 즉 클립 공간으로 바꿉니다. 이 변환을 거치면 좌표를 일정한 범위만 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폴리곤 클리핑이 훨씬 쉬워집니다. 뷰 프리스텀은 카메라의 위치, 즉 I로 뻗어나가는 투영선들의 집합입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투영 중심이라 부르는데요. 이는 COP라고 합니다. 모든 3D점은 이 투영선을 따라서 투영 평면 위에 한 점에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보이고 가까운 물체는 크게 보이는 원근 투영이 만들어집니다. 원근 투영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투영 변환 후 프리스텀은 직육면체로 바뀌고 COP는 무한히 멀어지고 투영선은 평행해지고 단연한 투영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보이고 가까운 물체는 크게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직교 투영입니다. 직교 투영은 투영선이 모두 평행한 경우입니다. 즉, 멀리 있는 물체도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투영 변화 행렬을 보겠습니다. 투영 변화를 거친 물체는 최종적으로 레스터화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왼손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앞 단계인 정점 처리 단계에서는 보통 오른손 좌표를 쓰는데 이러한 경우는 왼손 좌표를 쓰기 때문에 왼손 좌표계로 전환이 필요하는 Z축으로 부호를 바꾸게 되고 Z축의 부호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행의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 투영 변환 후 카메라 공간은 직육면체로 바뀌게 되면서 클립 공간,
즉 왼손 좌표가로 바뀌게 됩니다. 투현 변환 행렬 생성 함수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4개를 지정하면 투영 변환 행렬을 구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픈GL 역시 4가지의 함수를 지정하면 투영 변환 행렬을 구해줍니다. 다만 다이렉트는 2 곱하기 2 곱하기 1로 클립 공간이 직률명체지만 오픈GL은 다이렉트와 달리 정률명체 클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